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입니다. 이제 9월에 첫 거래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3대 지수 종가 기준으로는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을 제외하고 S&P와 다우가 이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첫 거래일인 만큼 막판에 들어갈수록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다우가 전장 대비 0.4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장중에 거의 3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장중에 이제 낙폭을 다 회복을 하고 결국 상승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전장 대비 0.3% 상승을 했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이 3,900선을 다시 회복하려는 이 시도가 상당히 좀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이 선을 두고 공방을 펼치다가요. 결국 3,900선 회복을 하고 3,960선에서 이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반면 나스닥은 여전히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까지 5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전장 대비 0.26%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11,780선에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나스닥이 거의 장중에 2% 이상 하락하는 등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채권 금리가 좀 급등한 점이 이 나스닥 지수를 비롯한 장 초반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연준의 긴축 우려로 2년물을 중심으로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오후 3시 무렵 뉴욕 증시 장마감 1시간 전에 3시 무렵에 지금 2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3.5% 가량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2007년 이후에 15년 만에 최고치를 연일 경신해 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오늘 전장 3.29%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지난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달러화 같은 경우도 오늘 강세 재개했습니다. 오늘 주요 달러화에 대한 이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IC 지수가 109.6선을 나타냈는데요. 이 달러 지수는 지금 거의 110선에 근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오늘이 이제 10월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브렌트유가 지금 10월물 브렌트유가 아니라 10월물 WTI 가격이 오늘 전장 대비 3% 이상 하락하면서 배럴당 86.61달러를 나타냈습니다. 90달러도 지금 하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장 초반까지 상당히 좀 증시가 하락을 했던 점 중에서 이제 이 중국의 봉쇄 소식이 들린 것이 상당히 좀 위험 자산 전반적으로 좀 심리를 훼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청두를 전면 봉쇄해야 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아시아장에서 전해졌습니다. 인구가 2,100만 명에 달하는 청두 지역의 전 주민의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 당 대회를 앞두고 이 중국이 계속해서 이 제로 코비드 폴리시를 계속 펼치면서 이런 봉쇄가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이 투심에 좀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중국 이슈뿐만 아니라 긴축 우려라든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위험 자산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장중에 2만 달러를 다시 하회를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9월에 이제 첫 거래일 시작하면서 많은 월가 전문가들도 이 증시 전망 내놓고 있는데요. 좀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봐서는 증시가 이 장막판에 뒷심을 발휘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일까지 4거래일 연속 증시가 엄청난 매도세를 보였던 거에 대한 어떤 지지력도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9월에 좀 증시가 반등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월가 IB 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주식 전략가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현재 주식 시장에는 강세장의 신호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뭐 연준의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를 반영을 해가고 있는데요. 아직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금융시장은 연준의 양적 긴축의 여파를 다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연말 S&P 500 전망치를 3,600 수준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거의 9% 정도 S&P 500 지수가 추가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셈입니다. 네, 도이치방크도 비슷한 분석했는데요. 도이치방크의 전략가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을 가격에 프라이싱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유럽계 IB인데요. UBS 같은 경우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연말까지 100bp 즉 1% 포인트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좋게 봐야 되는지 안 좋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채권 시장에서는 일부 이번 9월 FOMC에서 당장 100bp를 올릴 수 있다는 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그렇게 매파적인 전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UBS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연준이 100bp 즉 1% 포인트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자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대로 인플레가 낮아지지 않으면 100bp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식 자산에는 상당히 좀 선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그 UBS 같은 경우 증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는 가치주라든지 방어주로 포커스를 돌리고 있으며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석가 소피의 리즈 영 분석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뉴욕 증시가 6월에 기록을 했었던 저점을 다시 한번 조금 밑으로 내려가려는 시도를 한다면 아마 그것은 이제 9월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월이 워낙 또 안 좋은 달이기도 하고요. 연준의 FOMC도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 크게 하락을 한다면 그것이 아마 9월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하지만 증시가 6월 저점을 이제 뚫고 더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떤 실질적인 굉장한 악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사실 6월 증시 저점을 이제 좀 끌어내린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이제 기업들의 깜짝 실적 둔화 그리고 가이던스 하향 뭐 요런 게 6월에 상당히 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었고요. 만약에 9월에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또 주가가 저점을 더 낮추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이제 충격을 줄 만한 이런 악재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오늘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대체로 이제 예상보다 좀 호조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먼저 이제 고용에 관련된 지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집계됐습니다. 매주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수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된 지표는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23만 2천 명이다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주보다 감소를 한 것인데요. 지금 실업보험을 청구한 실업자들의 수는 3주 연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또 실업보험을 청구한 절대적인 사람의 수치가 2달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실업자가 그만큼 좀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용이 지금 상당히 견조하고 타이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지표입니다. 또 다른 기관에서 고용 관련 지표 하나 더 나왔는데요.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인원을 해고하는지, 감원을 얼마나 하는지를 매달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이 8월에 감원한 명수가 이제 전월 대비해서 21%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실업보험과 비슷하죠.
아마도 이제 기업들이 감원을 하는 해고 건수가 그만큼 좀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 아침에, 즉 이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9시 반에 나오겠죠. 이제 8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8월 비농업 신규 부문 고용이 지난달보다는 조금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30만 명대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조업 관련 지표도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ISM과 S&P 글로벌이 8월 제조업 PMI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이제 거의 한 2년 몇 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 확장 국면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월치라든지 월가가 예상한 거에 비해서 크게 이제 빗나가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ISM PMI 같은 경우 최근에 좀 S&P 글로벌 PMI보다는 잘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ISM 8월 PMI가 이제 52.8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또 이제 S&P 글로벌 PMI 같은 경우도 51.5로 집계되면서 이제 좀 상당히 2년 정도 만에 최악의 수준을 유지를 하기는 했지만 확장 국면을 유지를 했습니다. 2분기 미국의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 자료도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마이너스 4.1%로 이제 4.1%로 그 노동 생산성이 역성장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가 앞서 발표된 예비치보다는 조금 이제 개선된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지표 같은 거를 보실 때는 결국 이게 예상에 얼마나 빗나갔는지 또 어떤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서프라이즈적인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를 유의를 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오늘 나온 지표는 이제 대체로는 이 월가 예상치에 상당히 부합을 하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좀 뒷심을 발휘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유를 이제 찾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5거래일 동안 이제 오늘 아침까지 해서는 5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을 해서 상당히 조금 하단이 많이 빠졌던 점, 그리고 이제 과매도 구간에 좀 접어들었던 점이 분명히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 경제 지표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평가가 주가를 이제 좀 지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엔 이 경제 지표를 보는 공식이 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온 대로 안 좋았고요. 또 좋게 나온다고 해도 이것이 결국 연준의 긴축을 가속화시킨다는 인식을 강화를 해서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굿뉴스가 이제 배드뉴스가 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연준이 지금 고강도 긴축을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아 놓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더해진다면 이건 증시에 더 이중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지표가 좀 잘 나오면 증시가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금 긍정적인 재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요인도 오늘 장막판 증시 반등, 나스닥을 제외한 다우와 이제 S&P 500 지수의 반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제 오늘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에너지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펼쳐졌습니다. S&P 500 구성 섹터 중에 에너지, 기술주 이제 섹터별 하락률을 가장 큰 폭으로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하락을 했고 또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이 두 섹터의 하락세가 조금 두드러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 종목들 혼조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가 이제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상승폭은 크진 않았습니다.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모두 1%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면 오늘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0.41%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F더장에서 이제 좀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와 미국 반도체 대기업 AMD 두 회사가 지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로부터 새로운 제재를 이제 통보를 받았다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중국과의 어떤 첨단 테크에 있어서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양 회사의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용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중국과의 빅테크 그리고 이 중국과의 이 기술 견제,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겠죠. 뭐 요런 이 정치적인 움직임 때문에 엔비디아와 AMD의 어떤 수출에 조금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요런 뉴스가 상당히 좀 어제 장외 시장을 흔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이 밝혀진 이후에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에 1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마감가 기준으로는 7% 이상 하락을 한 수준이고요. AMD도 2.99% 하락을 하면서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주 이제 뭐 우리나라 삼전이랑도 굉장히 좀 연동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는 종목인데요. 지금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월가에서도 이 반도체 업황이 어쩌면 10년 만에 최악의 하강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뭐 PC 교체 주기라든지 뭐 요런 여러 개를 이제 판단을 했을 때 반도체 시장이 내년에 또 역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이 와중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이 수출 제재까지 받은 것은 좀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일단 이런 충격을 흡수를 하면서 오늘 막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런 뉴스를 이제 나오자 월가에서도 이제 콜을 내놨는데요. 월가 투자은행 중에 번스타인이 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수에 상응하는 등급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는 조금 하향 조절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런 중국 대중 수출 뭐 이슈는 이제 당연히 엔비디아의 단기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는 어떤 악재이지만 이외에 이런 여러 가지 업계에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라든지 여러 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조금 이 주식 자체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런 패권 전쟁 같은 게 온고잉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이슈 종목인 트위터 같은 경우 유료 편집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트위터 같은 경우 트윗을 한 이후에 이거를 수정을 하는 기능이 기존에 없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좀 유료화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트위터 주가가 오늘 0.3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기술주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시총 빅테크 상위 종목 같은 경우는 살아남았지만 이제 좀 고성장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이 인증업체인 옥타 같은 경우 오늘 36% 장중에 폭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옥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해서 좀 월가의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인수한 회사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옥타의 주가가 오늘 상당히 급락을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또 다른 사이버 보안주 G스케일러 같은 경우 오늘 9% 하락을 했고요. 또 오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몽고DB 같은 경우에도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2023년 회계연도 가이던스가 조금 살짝 부진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빅테크 중에서 지금 좀 그나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애플입니다. 애플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좀 견조한 흐름을 이 시장 최근 5거래일간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조사에 따르면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어제까지의 셋오프죠. 이 증시에서 어제까지 그리고 나스닥 시장에서는 오늘까지 5거래일간 이어진 이 셋오프에서도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애플을 줍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번 셋오프의 5거래일 동안 애플에 이제 3억 4천만 달러 가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뉴욕 증시 최우량 종목이고요. 또 역대 최대의 시총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투자자들이 나스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이제 봐야 할지, 결국에 이제 뭐 내일 나오는 비농업 고용 지표라든지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